네. 자,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총칙에 관한, 그러니까 전체 거절 이유부터 무효 사유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 내용들은, 자, 5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각 주제별로, 예, 주제별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적 관점에서는 이 주제별로 정리하는 게 더 이 그 비교 산재법 강의에 더 타당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개괄을 했다면 이제 각 주제별로 들어가는데요. 먼저는 이제 등록 요건과 관련된 특허 요건과 관련된 주제를 먼저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각 주제별로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예, 그거는 각 법률별로 이제 공부한 거를 쭉 수평적으로 펼쳐놓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한 주제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우리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러니까 특허법으로 따지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리고 우리 디자인 보호법으로 따지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상표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특허 실용 실험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에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산업의 범위는 특별히 이제 이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산업의 범위는 최강의 개념이다. 그래서 1, 2, 3차 산업이 모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디자인 보호법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물품의 형상, 그러니까 그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해서 동일 물품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공생동향이죠. 공생동향.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공생동향. 네. 그러니까 공업적 생산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적 생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원재료가 있어요. 원재료를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공업적 생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2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 2차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보호법에서 공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시험 문제가 그 새로운 미감을 주긴 하는데 이게 이제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공업적 생산 방법이냐? 아니면 농업적 생산 방법이냐? 아니면 상업적 생산 방법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허법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1, 2, 3차 산업 모두, 디자인 보호법에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2차 산업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특허법의 이제 산업의 범위가 훨씬 넓죠. 그리고 이제 특허법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 보호법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 양산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일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가능만 있으면 등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양산되는데 또 이용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고려해서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느냐에 있어서 이용까지 가는데 가까운 장래, 그러니까 이용이나 양산까지 가는데 가까운 장래를 상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디자인 보호법이고요. 특허법은 가까운 장래가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허법의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발명이 완성이 된 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발명을 또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실시화되는 게 가까운 장래에 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수요 증대를 통한 산업 발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양산은 아니지만 특허법만큼 오래 기다려줄 수는 없다. 예, 이런 관점에서 네,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고, 실용신화는 다를 게 없는데 단 실용신화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것만 된다라는 거. 네. 그거 정도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용상 뭐 특별히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실용신안법에,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 보시면 실용신안법에 거기 방법, 물질 제외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물품 형상 구조 조합이기 때문에 방법 물질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디자인 보호법은 거기 이제 동일 물품이 완전히 같은 물품이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 그러니까 동일 물품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물리적인 완전한 동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거는 같은 물품이네 라고 볼 수 있는 정도면 우리는 동일 물품으로 본다. 근데 누굴 기준으로 본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통상의 디자이너. 디자인보호법에서 통상의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창작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기준이 되는 주체가 누구냐, 예, 그거 이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디자인 보호상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게 뭐냐면 두 문자로 거기 일부자 서부 이렇게 돼 있죠. 네, 일품 제작 저작물, 순수미술 저작물, 네, 구체성이 결여된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산을 할 수 없는 거죠. 자연물 역시 마찬가지죠. 서비스 디자인, 네, 요거는 이제 공업상 이용, 공업적 생산 방법이 아니죠.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하실 건 뭐냐면 디자인 보호법에서 심사 일부 심사 나누는데 우리 33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신규성, 창작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이래가지고 일단 일부 심사 대상에서 등록 요건에서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신규성이라든가 뭐 창작성이라든가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인용 디자인을 서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선행하는 우리 선출원 디자인은 서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서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33조에 있는 요건 중에서 유일하게 요거는 일부 심사인 경우에도 정보 제공이 없더라도 거절을 합니다. 네, 일부 심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거절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정무, 거정이무, 예, 2가 들어가 있는 건 뭐죠? 일부 심사는 이제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니까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신규성입니다. 신규성. 자, 신규성에서 생각보다 비교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비교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부분들이 도리어 더 이제 비교적 측면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등록 요건 중에서는 뭐 공지 예외 적용 규정이라든가, 네, 선출원주의라든가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비교 문제 메리트가 있지만 여기 신규성 요거는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다. 그래서 이제 굳이 찾아보자면 디자인 보호법은 유사 범위까지 동일 유사 범위까지잖아요. 그죠? 요건 동일성 범위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은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 유사 범위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굴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일반 수요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특허법 실용실험법은 특별히 뭐 없습니다. 네. 주체적 기준이 없다라는 거고요. 특허법은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에 물품을 전제로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이 하체된 외관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물품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물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물품의 동일사를 전제로 해서 형태의 동일사. 그래서 아무리 형태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물품이 전혀 비유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신규성 상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산타워가 있고 남산타워 남산타워 모양의 연필꽂이가 있다 그러면 남산타워가 있고 남산타워 모양의 연필꽂이가 있다 그러면 신규성 상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 물품이 전혀 비유사하니까. 그 대신 새로운 미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창작성 흠결로 거절이 된다. 그래서 신규성의 판단은 신규성이나 창작성이나 모두 이제 미감에 대한 판단이긴 하지만 신규성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도식적으로 이제 판단한다. 그래서 물품의 동일사를 전제로 해서 형태의 동일사를 판단하는 게 신규성. 그냥 순수하게 새로운 미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창작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디자인 보호법에서 물품을 전제로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굳이 비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특허법 실용실험법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창작의 문제가 아닌 상표법에는 신규성 같은 거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면요. 자, 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 신규성은. 그래서 이제 공공반전을 신규성 상실 사유로 하고 있는 거, 물론 이제 유사 범위까지인 거는 차이가 있지만,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판단 객체에 이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비교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소스 룰에 따라서 이제 한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조합해서 판단을 못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뭐 언급을 했던 거고, 적용의 예외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신규성의 예외인 건 알죠. 그쵸. 소급표가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예외가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출원이 늦춤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신규성 판단에 의해서 시출원이 늦춰지면 신규성 상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 디자인 제도가 신규성과 선촌운주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규성의 예외 생각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바로바로 떠올리는데 이게 관련 디자인이 신규성의 예외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숨겨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관련 디자인에서 문제를 물어보면 잘 맞추시는데 도리어 신규성에서 예외적인 요소로 경우가 있다 물어보면 이게 관련 디자인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관련 디자인이 신규성의 예외라는 거. 네. 그 다음에 흠교시 법적 취급에서는 뭐 특허시용실험법은 더 할 거 없고 디자인보호법에서 여기서부터 신창원 확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사는 거정무가 되겠고요. 일부 심사는 거절유가 없죠. 이정무가 돼요. 네, 이정무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거절이 가능하겠죠. 그죠? 정보 제공이 과거부터 정보 제공 2005년도부터 가능한데 요번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명백한 경우에 신규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네, 그거 보시면 되겠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상위 개념이 인용 발명이고 아니 하위 개념이 인용 발명이고 상위 개념이 추론 발명이라면 이런 경우는 신규성 상실이 되는데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은 그 새로운 창작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꼭 그 디자인 전체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부하고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포함 관계를 따져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 예컨대 뭐 앞에 한벌 물품 디자인이 있고 한벌 물품 디자인이 있고 뒤에 뭐 구성 물품 디자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지돼 있고 이게 출원이 됐다면 이것도 신규성 상실이다. 전체 물품은 비우사지만 예. 예.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도 본다라는 거, 포함관계로도 본다라는 거. 이거 뭐 디자인 보고서 공부할 내용이니까 여기서 뭐 더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표법 같은 경우는 신규성은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너무 허전하니까 없다고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표법은 그 대신 뭐가 있다? 식별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별력과 관련해서 33조 1항에 식별력이 있어야지 등록이 되는데 소극적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것들을 7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33조 2항과 3항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명칭, 관용 표장, 기술적 표장, 예, 그다음에 현장 지령 명칭, 흔한성, 간단하고 흔한 표장, 그 밖에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죠. 예. 그죠? 네. 요렇게 이제 7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도 가능하다. 3호부터 이제 7호까지는 1호, 2호는 안 되고요. 네, 3호부터 7호까지는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 취득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력 표시와 관련해서 3호의 산지 표시와 4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33조 3항에 있다. 예, 그래서 좀 아쉬워서 빠른 속도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주제가 이제 짧은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 가지만 요번 시간에는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